안녕하세요. 고고 알쓸 심잡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감사하겠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힘이고 열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욕심이죠. 그런데 상당수는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인정하지 못해서 매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선결 조건은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선 받아보자고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공공시라는 제 동기가 있어요. 상담대학원이겠죠. 석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부정투사, 긍정투사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같이 함께 공부하던 멤버가 2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저에 대해서 부정투사도 뭐 하지만 특별히 그것을 신경 써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닥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저를 심하게 부정투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저를 다 좋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긍정투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공공씨는 여성분인데 저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이렇게 보니까 무능력해 보이고 짜증나고 나만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그 서공공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구누구님은 우리 신권일 씨에게 상당히 부정투사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빠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 오빠는 무능력하고요. 우리 오빠는요, 저기 있는 저 신권일 씨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은 마치 오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요. 예, 대표적인 부정투사이거든요. 저는 4학기, 5학기 내내 그와 함께 하면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 무의식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 투사는요, 상당히 힘들게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하고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누구는 저를 투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적으로 투사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저에게는 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더 크게 와닿아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싫어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끝까지 나를 호의 있게 본다는 거예요. 긍정투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좋은 긍정투사라고 하겠죠. 좋은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싫으면 끝까지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을 보자.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는 분들 바닥을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쫀쫀한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하여도 그래도 바닥을 보면 쫀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질 수 있는 거고 속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짜증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쫀쫀해 보이면 안 돼. 대범한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를 자꾸 옥조에 오죠. 어떻게 인정받게 하려고요. 그럼 성향이 무엇인가요?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향이라는 것은 세상을 인식할 때에 그렇게 반응하는 이런 방식의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내 베이스, 내 바닥에는 무엇이 있으냐 했을 때에 제일 밑바닥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내 안에 내가 욕심내지 않고 그냥 쪼잔한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미움받을 수 있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부터 나에게 이렇게 필요할까? 그 선결 조건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바닥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닥 안에 딱 보니까 베이스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남편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있겠죠.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내 자식들은 분명한 것은 떠나갈 수가 없겠죠. 부모 자식 간에. 내 가장 기초 바닥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결혼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찌질이 궁상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에 귀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참평안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 가장 깊은 속에서 메아리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신이 있다라는 거에 상당히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닥에 기본적인 부분들이 딱 있을 때에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났을 때 세상은 나에게 반응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반응할 때에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나를 과연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과연 막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칭송할까? 나를 우러러 떠받들까? 내가 그만큼 존재감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원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참 의외로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지키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재미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법칙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든다는 거죠. 노력해도 인정받으려고 해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바닥을 보는 겁니다. 제일 밑바닥에 누가 끝까지 남아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쪼잔해질 수 있는, 쫀쫀해질 수 있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내 마음처럼 칭찬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처럼 상대방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나쁘다고 나에게 독설을 내뱉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상대방에게 비슷하게 대해주세요. 바닥에, 베이스에는요, 우리 바닥에는요, 다 떠나도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에 민감하지 말자고요. 상대방이 반응하는 만큼 나도 반응해 주자라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이케하라 마사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나의 경쟁력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보자. 실력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좀 비속어를 쓸게요. 지랄 같아도 인정받습니다. 스스로가 자뻑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도 이런 성향의 소유자들이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필요하니까. 내가 아무리 조금 깔깔한 사람이라 해도 그거 그냥 뒤로 제껴놓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필요한 걸 받고 싶으니까. 그러면 정말 원하는 만큼 내가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접은 받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재미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후배들도 그렇고, 여자 후배들이죠. 후배들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어떤 학교 후배들, 뭐, 같은 동기들, 이런 친구들이 모여드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얼굴은 그냥 보통으로 생겼어요. 근데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리고 말에 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재밌게 해요.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를 띄우니 사람들은 재미있죠. 거기에 이제 음주가무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취방에서 한 잔, 두 잔 마셔가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이 무르익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친구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독서를 참 잘 뱉습니다.
후배들 막 그냥 이마다 한 대씩 살짝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 뒷등 같은데 뭐 철학이 있는 것처럼 멋진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등짝 한 대씩 후려친다든지 이러면서 그냥 막말을 해도 저 선배는 뭔가 있어. 저 선배는 재미있어. 저 선배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참 배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친구를 좋아했었고요. 지금도, 예, 어쩌다 한 번은 소식을 듣거나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좋다고 모여드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좋아서 모이는 것일까? 했을 때에 그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또 매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경쟁력, 능력이겠죠.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심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든지 또 코칭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스킬이라든지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만의 주특기 또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 명리학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주팔자 잘 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은근히 사람들이 꼬이더라고요. 재밌으면서도 항상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런 명리학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케하라 마사코가 주장했던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죠.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능동적인 사람은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의 성격을 잘 분석하는 사람들은 거절할 줄도 알고요. 피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할 말 딱딱 할 줄 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성격의 소유자면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힘들다면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형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델링 삼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저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절반만 하는 거 뭐 그게 대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능동적인 사람은 성격 유형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라. 또는 능동적이지 않더라도 성격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으면 합니다. 김영석의 사람을 읽는 기술에서 성격 유형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의 심리 유형, 성격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나만의 책을 하나 정도는 통달하는 것도 괜찮겠죠. 갈등을 부르는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봅시다. 앞에 이제 첫 번째로 그 내용 속에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유형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갈등을 부르는 불편한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비판형 인간. 언제나 상대방 문제점을 찾고 비판합니다. 냉소적 인간은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투덜이, 일명 투덜이. 세 번째, 갈등 유발형 인간입니다. 소문을 내고 말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주변의 관계를 완전히 와해시키죠. 이런 분들 만나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갈등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죠. 괴로워요. 너무 힘들죠. 그 다음 뻔뻔한 인간형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 회피형 인간. 자신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독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앞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4가지 유형. 그 다음에 갈등을 부르는 불편한 사람들 유형 5가지 유형들 해서 여기 있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조종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통제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고요. 불안해하면서 잠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같은 느낌이 들면 먼저 공격적 성향을 띠고요. 상당히 힘든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피하거나 그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가급적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하십시오. 예.
그리고 미움받을 준비가 돼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내용을 나누면서 이런 성격 유형들이 분석이 되면, 알아채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피하거나 또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냥 할 말 딱 하고 거절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리하게 뭔가 요구할 때 거절하십시오. 아, 이 사람이 날 그럼 미워하고 밖에서 뭐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그거 아니래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욕하고 힘들게 하고, 예, 뭐 따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못 걸려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 피 본다는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 가지고 그냥 거절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댑티브 차일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런 내용들을 잠시 다룬 게 있는데요. 어댑티브 차일드라는 것은 눈치 보고 배려하고 책임감이 상당히 있는, 그리고 헌신적인 어떤 유형들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왜곡 편집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적당히 있는 분들은 상대방을 상당히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봐.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어디 이상해? 뭐 이상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정신이 좀 이상한 처럼 보이나 봐.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람들의 어떤 눈초리나 행동에 반응을 보이는 이런 분들은 상처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당히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나보다는 먼저 상대를 배려하고, 나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자기 스스로가 희생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보여요. 이때에 그런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면 나름대로 참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어댑 차일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너터링 페런트라고 해서요, 따뜻하고 어버이자 같이 품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요런 타입들은 그냥 항상 좋아요. 웬만하면 받아주고 허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들을 또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어댑티브 차일드와 너터링 페런트가 두 개가 이렇게 딱 잘 조화를 이룬 분들은 웬만하면 손해보면서 살라고 하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불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난다면 그만한 유토피아는 없겠죠. 그만큼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미움받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는 내 안에 또 다른 상처받은 아이에게 계속 칭찬을 해주면 이게 힘이 되면서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잘 이해만 한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